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청와대가 1,300여 건에 달하는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위안부 합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회의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다라는 건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 누리과정 예산이 전국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는 언론사 가운데 어디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라는 식의 내용도 적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우호적인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정책 집행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청와대 차원의 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추가 득템을 했군요. 예, 훨씬 더 많이 득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랄까요. 공무원적 일처리 방식의 긍정적 효과라고 할까요? 의도치 않았던. 자기 책임 범위, 예? 자기 책상,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성향이 있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데, 아마도, 예를 들어서 보직이나 여러 가지 이동이 있을 때 과거 캐비넷에 들어있던 것, 이거는 있거나 방치된 게 이제 나온 것 같은데, 한 번에 파쇄하라고 했을 때도 자기 책상, 예. 자기 캐비넷, 그걸 벗어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네. 애매모호한 책상이나 애매모호한 캐비넷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내게 아니니까. 네, 어제 발견된 곳도 정무수석실 현재로 쓰고 있는 사무실인데 과거에는 정부 정책조정수석실 산하 기획비서관이 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해당 캐비넷을 안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리가 바뀌거나.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를 다 없애버려 라고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남아있는 걸 다, 그 다는 공무원들 마인드에는 내 앞에 있는 거 다거든요. 예. 그 건물에 있는 게 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사기업이었고 혹은 벤처기업이었고 다 없애버리라고 했다면 다 잊었을 거예요. 예. 공무원적 마인드의 긍정적. 예. 얘기지 않았던 긍정적 효과였다. 예. 그렇게밖에 설명이 될 수 없죠.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한두 건도 아니고. 네, 오늘까지 계속 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추가로 또 뭔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이제 한 1,000몇백 건인 건 예, 어제 1,300건이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 300건이었으니까 합치면 1,600건 정도 됩니다. 2,000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가 지금 이 문서가 작성된 기간으로 파악되는 이 당시가 최순실 게이트가 막 점화되는 시점. 예.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일했던 시점이거든요. 네,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어제 발견된 것들은 시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국정농단으로 이제 문제시되고 있는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나 블랙리스트나 위안부 문제나 세월호 국정교과서 이런 논의가 한참 있을 때였고 청와대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관련 내용이 우수수 터지고 있어요. 예. 네, 그런 내용 다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사 이런 문제를 언론사 가운데 어디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라. 언론사를 이렇게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데 지상파를 어떻게 그냥 돕겠어요. 예. 근데 보면 항상 보수 정권에서는 이런 언론과 권력과 언론의 협조를 넘어서는 밀월, 예. 부역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항상 있었어요 보면. 특이하죠. 보수 정권은 언론사를 이렇게 끼고 가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했던 거죠. 부끄러운 일이죠. 시사에는 연락이 없었나 보죠?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나왔었는데요, 보도가요. 네.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는 이번 정부 문건 작성 관련해서 특정인이 작성했다라는 것도 알려줬었는데요. 기획비서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기획비서관이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물은 현재 국무조정실장이거든요. 좀 작성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전문 증거로서의 능력을 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문건이겠죠. 모든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200건 정도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비서관급들 근무했던 분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현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 해당 공무원 그 보직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건가,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는가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작성 시기에 근무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기소된 혐의들로는 사실 유죄도 나기 어렵고 나봐야 벌금 정도거든요. 예. 근데 기억해 보시면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선일보에. 네, 속칭 넥슨 땅 보도 사건이었죠. 네, 조선일보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긴장이 고조됐었는데 그때 첫 번째 라운드는 조선일보가 졌죠. 예. 그래서 깨갱하고 사라진가 했더니 미르재단, 예. 건물이 나오고 하면서 터진 건데, 그러니까 첫 시작이 우병우 민정수석이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사실상 아주 가벼운 정도의 처벌밖에 예상이 되지 않는데 유죄가 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추가 기소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서들이. 네, 그런 전망이 많아요. 네. 어제 법정에 나와서 재판받으러 나왔었는데 기자들이 관련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병우 전 수석은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최순실 씨도 뭐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고 하는 분이니까요. 네. 청와대에 있었던 일은 모두 다 잘 모른다고 하는 분이니까. 자, 어쨌든 이게 추가 기소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문서가 우르르 나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특정되고 작성자가, 그리고 관련 재판들,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블랙리스트 재판. 블랙리스트 재판은 이제 선고가 나왔네요. 네, 이번 주 27일에 선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내용 일부가 만약에 판사에게 가면 뭐 심정적으로 참고할 수는 있겠죠. 여하간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자, 그리고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 네. 공무원들이 큰일을 해냈다, 이거. 일처리 방식. 자기 것은 확실히 반드시 삭제했겠죠. 예. 근데 일이라는 게 규모가 커지면 내일인지 내일인지 애매모호한 공간이 꼭 생기거든요. 어디서나. 예. 그런 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청와대가 1,300여 건에 달하는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위안부 합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회의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다라는 건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 누리과정 예산이 전국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는 언론사 가운데 어디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라는 식의 내용도 적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우호적인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정책 집행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청와대 차원의 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추가 득템을 했군요. 예, 훨씬 더 많이 득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랄까요. 공무원적 일처리 방식의 긍정적 효과라고 할까요? 의도치 않았던. 자기 책임 범위, 예? 자기 책상,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성향이 있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데, 아마도, 예를 들어서 보직이나 여러 가지 이동이 있을 때 과거 캐비넷에 들어있던 것, 이거는 있거나 방치된 게 이제 나온 것 같은데, 한 번에 파쇄하라고 했을 때도 자기 책상, 예. 자기 캐비넷, 그걸 벗어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네. 애매모호한 책상이나 애매모호한 캐비넷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내게 아니니까. 네, 어제 발견된 곳도 정무수석실 현재로 쓰고 있는 사무실인데 과거에는 정부 정책조정수석실 산하 기획비서관이 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해당 캐비넷을 안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리가 바뀌거나.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를 다 없애버려 라고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남아있는 걸 다, 그 다는 공무원들 마인드에는 내 앞에 있는 거 다거든요. 예. 그 건물에 있는 게 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사기업이었고
혹은 벤처기업이었고 다 없애버리라고 했다면 다 뒤졌을 거예요. 당시가 지금 이 문서가 작성된 기간으로 파악되는 이 당시가 최순실 게이트가 막 점화되는 시점. 예.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일했던 시점이거든요. 네,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어제 발견된 것들은 시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국정농단으로 이제 문제시되고 있는 뭐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나 블랙리스트나 위안부 문제나 세월호 국정교과서 이런 논의가 한참 있을 때였고 청와대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관련 내용이 우수수 터지고 있어요. 예. 네, 그런 내용 다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사 이런 문제를 언론사 가운데 어디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라. 이거 언론사를 이렇게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데 지상파를 어떻게 그냥 돕겠어요. 예. 근데 보면 항상 보수 정권에서는 이런 언론과 권력과 언론의 협조를 넘어서는 밀월, 네. 뭐 부역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항상 있었어요 보면. 특이하죠. 보수 정권은 언론사를 이렇게 끼고 가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일이죠. 시사에는 연락이 없었나 보죠. 뭐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은. 뭐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긴장이 고조됐었는데 그때 첫 번째 라운드는 조선일보가 졌죠. 예. 그래서 깨갱하고 사라지는가 했더니 미르 재단 예. 건물이 나오고 하면서 터진 건데 그러니까 첫 시작이 우병우 민정수석이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사실상 아주 가벼운 정도 처벌받기 예상이 되지 않는데 문제가 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추가 기소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서들이 네, 그런 전망이 많아요. 예. 어제 법정에 나와서 재판받으러 나왔었는데 기자들이 관련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병우 전 수석은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최순실 씨도 뭐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고 하는 분이니까요. 예. 청와대에 있었던 일은 모두 다 잘 모른다고 하는 분이니까. 자 어쨌든 이게 추가 기소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문서가 우르르 나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특정되고 작성자가 그리고 관련 재판들 그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블랙리스트 재판. 블랙리스트 재판은 이제 선고가 나왔네요. 네, 이번 주 27일에 선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군요. 나왔었는데요, 보도가요. 네,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는 이번 정부 문건 작성 관련해서 특정인이 작성했다라는 것도 알려줬었는데요. 기획비서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기획비서관이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물은 현재 국무조정실장이거든요. 좀 작성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전문 증거로서의 능력을 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문건이겠죠. 모든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200건 정도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비서관급들 근무했던 분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현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 해당 공무원 그 보직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건가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는가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작성 시기에 근무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기소된 혐의들로는 사실 유죄도 나기 어렵고 나와봐야 벌금 정도거든요. 예. 근데 기억해 보시면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선일보의 네, 속칭 넥슨 땅 보도 사건이었죠. 네, 조선일보.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청와대가 1,300여 건에 달하는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위안부 합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회의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다라는 건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 누리과정 예산이 전국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는 언론사 가운데 어디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라는 식의 내용도 적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우호적인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정책 집행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청와대 차원의 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추가 득템을 했군요. 예, 훨씬 더 많이 득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랄까요. 공무원적 일 처리 방식의 긍정적 효과라고 할까요? 의도치 않았던. 자기 책임 범위, 예? 자기 책상,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성향이 있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데, 아마도, 예를 들어서 보직이나 여러 가지 이동이 있을 때 과거 캐비넷에 들어있던 것, 이거는 있거나 방치된 게 이제 나온 것 같은데, 한 번에 파쇄하라고 했을 때도 자기 책상, 예. 자기 캐비넷, 그걸 벗어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네. 애매모호한 책상이나 애매모호한 캐비넷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내게 아니니까. 네, 어제 발견된 곳도 정무수석실 현재로 쓰고 있는 사무실인데 과거에는 정부 정책조정수석실 산하 기획비서관이 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해당 캐비넷을 안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리가 바뀌거나.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를 다 없애버려 라고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남아있는 걸 다, 그 다는 공무원들 마인드에는 내 앞에 있는 거 다거든요. 예. 그 건물에 있는 게 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사기업이었고 혹은 벤처기업이었고 다 없애버리라고 했다면 다 뒤졌을 거예요. 예. 공무원적 마인드의 긍정적. 예. 얘기지 않았던 긍정적 효과였다. 예. 그렇게밖에 설명이 될 수 없죠.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한두 건도 아니고. 네. 오늘까지 계속 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추가로 또 뭔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이제 한 1,000몇백 건인 건 예, 어제 1,300건이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 300건이었으니까 합치면 1,600건 정도 됩니다. 2,000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